본인이 느끼시기에 뭔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특징 중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그분들을 뵈면요, 일단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많이 지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뭔가 크고 대단한 교육적인 무언가를 내가 못해줘서 우리 애가 지금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이런 것들만 해주셔도 아이들은 완전히 다르게 자라거든요. 한 끗 차이의 귀찮음을 이겨내고 내 아이 옆에 한 번 더 다가가서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말이죠. 우리는 과연 그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권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시간이 갈수록 성공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예요. 어릴 때 잘 잡아놓은 부모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셨어요. 그리고 공부 DNA 같은 말에 별로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수록 부모가 생각하고 실천한 대로 방향을 잡아요.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마음대로 안 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컨트롤해 놓지 않으시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돼요. 그 중에 일부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될 애들은 정해져 있다 라거나 공부머리나 수학머리는 DNA로 다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DNA는 속도와 효율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머리가 엄청 있지 않아도 그냥 평균적인 아이라도 좋은 환경을 세팅해주고 내가 부모로서 솔선수범하고 아이 교육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과연 그 아이가 DNA가 없어서 결국은 안 되고 그저 평균치에 머물러 있는 아이가 될까요? 제 생각은 아니에요. 분명히 상위권으로 진입할 겁니다. 물론 타고나는 DNA를 가진 영재, 천재 아이들만큼은 못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평균 수준의 아이가 준영재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고 사회에서 하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은 운명론적 합리화에 가까운 그런 DNA론의 반기를 들고 꾸준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자녀 감정에 대한 이해나 감정 케어를 하는 동시에 엄격한 훈육을 반드시 병행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요즘 자녀 교육계를 흔들었던 자녀 감정 읽기의 화두가 있었죠. 구체적인 실명을 언급하진 않을게요. 일부 시선에서는 그 박사님이 우리나라 자녀 교육 전반을 망쳤다라고 하시는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감정 컨트롤에 대해서 이런 접근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부분을 통해서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이지 절대로 혼내거나 훈육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그래선 안 된다 라고만 말씀하셨던 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과 엄격하게 훈육하는 것은 그 두 개가 적절한 조화 속에 양립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아마 이 생각은 그분도 마찬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성공적인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 부모님들을 뵈면요, 아이 감정 컨트롤이나 엄격한 훈육이라는 얼핏 보면 양립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하시고 밀당을 잘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엊그제 장장 3시간에 걸쳤던 라이브 방송에 와주셨던 부모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거기서 말씀드렸던 책인데요, 최성애 선생님의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란 책인데요,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꼭 읽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본인 스스로 멘토가 되어주려고 노력하셨고요.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아닌 좋은 스승과 좋은 멘토를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 시선은 옛날의 시선이고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는 후천적인 환경 조성이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좋은 선생님이나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후천적 인프라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아마 인도보다 우리나라가 더 일찍 이런 환경을 조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요즘 인도는 대단하죠. 그리고 특히나 공부머리가 뛰어나지 않을수록 아이의 부족한 DNA를 채워줄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알고 계신 선생님을 찾아서 아이가 훈련받게 한다면 당연히 아이의 성적뿐만 아니라 공부에 대한 태도나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도 잘 잡혀갈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입니다. 입시 교육을 위한 제도권 교육에도 신경을 쓰지만 우리나라 교육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금융교육이나 자산 증식에 있어서 실천적인 교육을 해주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학생이 있는데요. 상담했을 때 그 학생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렇게 해주셨대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셨고 자주 뵐 수가 없었나 봐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던 분이었던 걸로 들었어요. 통장을 만드셔서 1년 단위로 용돈을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특징이 매년 연말이 되면 회사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 학생이 올해 자신들이 받았던 성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눈에 띄게 잘했던 선행들을 나열해서 어필해야 하고요. 내년에는 어떤 성적을 받을 거고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라고 작성해서 보고하고 브리핑해서 얼마의 돈이 올해는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연봉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아이패드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그 아이패드를 어떤 데 내가 활용하겠다 이야기하고 어떻게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통해서 학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고 브리핑하고 설득해야 할아버지가 사주셨던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세뱃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연봉 협상을 통한 용돈 지급과 함께 가끔씩 주식도 선물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다른 학생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가장 쉽게 제 눈에 많이 보였던 사례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우량 주식 같은 거,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그런 주식을 취득하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 추이를 보게끔 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제일 많은 사례가 아이들이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받은 세뱃돈을 주식에 넣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부모님과 함께 살펴보게끔 하는 분들이 꽤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가 되물림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냥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겠죠. 다섯 번째예요. 자녀들이 어릴수록 자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놀아주는 시간이 충분하고 사회생활이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과 시간을 꼭 보내주려고 노력하는 부모님들이셨어요. 가끔 보면 아이들이 혼자 놀고 혼자 커서 잘 크고 잘 되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주변에서 놀만한 장난감이나 책이나 소재들은 부모님이 주변에 배치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특이한 사례나 매우 드문 사례를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채널에서는 평균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면 당연히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면서 사회성과 정서에 있어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훨씬 많았고 여행이나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고요. 요즘 부모님들 아무래도 사회생활 바쁘시고 그렇지만 주말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캠핑을 간다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들을 함께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결국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학습 정서나 생활 전반에 관련된 정서의 에너지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이나 끈기, 지구력과도 다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그렇게 아이들의 기초 체력을 키우고 에너지의 바탕이 되는 정서의 자양분을 배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라는 거예요. 초등 저학년 시기는 더욱 중요하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제가 모든 댓글에 답해드리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분명히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키우시는 많은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